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의 한연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식용곤충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곤충 산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곤충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에 기반의 잠사 산업, 그리고 꿀 기반의 양봉 산업, 그리고 수정을 도와주는 화분 매개 산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용곤충 산업, 천적 산업, 혹은 환경정화곤충 산업, 그리고 최근까지 문화곤충 산업, 축제, 학습, 애완 기반의 곤충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광주에서 가까이 있는 한평나비 축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평나비 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곤충 기반의 축제가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제 기반의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곤충 산업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지구촌 인구가 7천만 명씩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육류 기반의 단백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먹는 데 필요한 곤충 단백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뭔가? 동물성 단백질, 즉 가축을 생산하는 데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FAO에 따르면 26%의 빙하 지역을 제외한 땅을 가축 사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33%의 농지가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온실가스 생산의 7%를 가축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점은 동물성 단백질, 즉 가축의 생산을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체 담수의 약 25%를 가축이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2013년에 유엔의 FAO에서는 식용곤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Edible Insect Future Prospect for Food and Feed Security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곤충이야말로 미래에 필요한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식품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그렇다면 이러한 식용곤충이 과연 어떤 점이 좋길래 유엔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곤충이 미래 식품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이다, 영양적 가치가 높다, 사료 전환율이 높다, 낮은 물의 요구량을 요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 온실가스 감축과
높은 영향에 있겠습니다. 곤충은 가축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곤충은 또한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 등 매우 좋은 그런 밸류를, 뉴트리셔널 밸류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High Feed Conversion Efficiency. 예를 들어 10kg의 사료를 사용하면 9kg의 귀뚜라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고기의 경우는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아주 작은 양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UNFAO가 곤충이 대안이다 라고 발표한 이후 해외 곤충 산업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Cultural Adoption입니다. 그 말은 미국인의 72%가 곤충 기반 식품을 willing to try, 기꺼이 먹어보겠다, 시도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현저히 감소했고, 이것은 에더블 인섹트 구글 서치를 조사해 본 결과 여기 파란색 피크가 크리켓 플라워입니다. 즉 귀뚜라미 기반의 가루가 된 거죠. 근데 이런 파우더가 언제부터 급격한 관심을 보였냐면 UNFAO에서 발표한 그 책이 2013년도에 출간되고 2014년 7월 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식용곤충을 적극 수용하고 개발하고 세계 곤충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300만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 기반 식품 유통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의 차플, 엑소, 식스푸드, 비티푸드, 호퍼푸드, 그리고 에스파이어푸드 등 많은 관련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캐나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식용곤충은 meat replacement, 즉 대체 육류로 이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호 음료로 활용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햄버거의 그 대체 육류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는 Textured Insect Protein, 즉 TIF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이것은 크리켓, 귀뚜라미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 중간은 왁스웜이라고 꿀벌 부채명 라방의 유충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 제일 우측은 미럼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곤충 파우더는 가공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젤링, 포밍, 이멀시파잉, 그리고 워터 바인딩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에다가 녹였을 때 솔루빌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컨벤셔널 크리켓 플라워와 캐나다의 시푸드가 만든 새로운 인섹트 프로틴은 하이 솔루빌리티, 즉 아주 수용성이, 즉 용해도가 매우 높아서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체 육류든 어떤 식품으로든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의 혈액도 이제 이것을 단백질 농축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유럽에서는 노블 푸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식용곤충 기반으로 만드는 식품 원료를 노블 푸드 규정에 따라서 등록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블푸드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데 관련된 비용이 하나로 1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곤충 기반의 단백질원의 수요가 급격히 요구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귀뚜라미 분말, 갈색 거저리 기반의 단백질 농축 파우더, 멕시코에서도 메뚜기 분말 기반, 폴란드에서는 대체 어분을 곤충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 대량 생산을 이용한 분말과 식품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양념 귀뚜라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낵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곤충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그동안 1차, 2차, 3차 곤충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곤충 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사료, 의약용 시장의 스케일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곤충 생산의 농가 수가 2015년 기준으로 720농가에서 현재는 2000농가 이상, 2500농가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 곤충 시장 규모로는 애완곤충 분야로 지역 행사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1,400억 정도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용곤충 분야는 식품위생법을 전부 통과되도록 하였고, 식용곤충으로 대표적인 7종은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가 최근에 이렇게 허가되었습니다. 국내 식용곤충의 주요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식용곤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앱솔루틀리, 주식회사 K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블버그라는 회사도 유통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 왼쪽에 주식회사 K에서는 다양한 음식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장음료, 그리고 에너지바, 다양한 애완 반려견의 스낵을 개발하고 지금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에더블버그에서도 유사한 다양한 푸드 머티리얼, 그리고 건강 관련 제품, 그리고 스낵을 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식회사 K의 에너지바는 위메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럼 단백질의 효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했는데, 당뇨병에 대한 미럼 단백질의 효능을 브로콜리 대비 약 4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미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유익균이 41%가 증가한다는 것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에 대한 효능도 미럼 단백질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럼 단백질을 기반으로 다이어트 소재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하나의 결과로 농촌진흥청과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암 환자에 필요한 맞춤형 식품을 개발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료용 곤충으로 동해등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동해등해 기반의 사료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애완동물 양어, 양계, 양돈 사료에 활용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료용 곤충 주요 기업은 대표 선수로는 전북의 김제 CIEF가 동해등해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에는 와인색사가 갈색 거절을 기반으로 엄청난 양의 미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섹트는 전 세계에서 미럼 생산량이 1밀리언 톤, 1년에 1밀리언 톤을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런 미럼은 사료나 특히 양어용으로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역시 동해등해, 남아공도 역시 동해등해 기반으로 곤충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제 CIF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런 곤충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바이오 컨버전을 시켜서 사료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럼을 기반으로 미럼의 미럼박, 즉 미럼에서 고부가 가치 소재를 전부 활용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미럼박을 기반으로 우리 사료를 개발해서 저희 전남대학에서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과 주식회사 케일은 식용곤충 유래 소재, 즉 건조분말, 곤충오일, 가수분해 단백질, 분리단백 분말, 가수분해 추출막 등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미 타입, 저키 타입, 스낵 타입, 쿠키 타입, 겔 타입, 그리고 환 타입으로 다양하게 제품을 출시하여 지금 성황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한 25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케일에서 또 저희와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펫푸드를 만들었는데 명가의 솜씨, 슈퍼파워, 펫스미스, 미로와로, 와구와구, 그리고 제주 펫푸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서 지금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충은 현재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어분대체원으로 개발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시됐던 한 가지 어려움은 미럼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욕의 팬시푸드 박람회에 케일과 함께 그 제품을 홍보한 바 있고 대체 육류 개발에 이미 뛰어들어서 지금 미럼 기반의 대체 육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세계식량 계획, 즉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저희들 제품을 소개해서 제3국 식량 문제에 원조 조달하는데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정말 저희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미래의 식용곤충 산업이 완벽하게 성공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할까?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핵심 문제는 뭐냐?
대량화, 자동화, 기계화, 그것이 없으면 곤충 산업은 어쩌면 점차 하향 산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한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형 곤충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 프랑스의 와인색사는 19개의 특허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버티컬 파밍 시스템으로 미럼을 대량 생산하는 전 세계 넘버원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을 갖고 있고 AI 기반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버티컬 파밍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7년이 되면 1년에 이와 같은 유사한 공장을 15개를 만들어서 1년에 1밀리언 톤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하고 이러한 미럼을 전 세계의 사료나 식품 회사에 소재로 공급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곤충에서 유래되는 많은 고부가 가치 기능성 소재를 체계적으로 프로세싱해서 가공해서 소재를 추출하고 분해화해서 소재화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프로틱스와 BITS가 합작회사로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규모를 보시면 이 자동화된 시설, 가공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대규모화 되었는지 한눈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곤충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소규모의 곤충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분명하게 곤충 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단백질 원을 제공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가장 빠르게 대형으로 대량 사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 케일이 되겠습니다. 케일 오송 공장 슈퍼파워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죠. 바로 12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육 부분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소재 가공 분야도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미럼을 대량 생산한 다음에 건조를 하고 나서 소재를 추출하는데 건조 과정의 기법,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저온 건조와 고온 건조를 비교한 것인데 왼쪽 그림은 A농가는 노랗게 그리고 B농가는 완전히 검게 건조했습니다. 이렇게 검게 건조했을 때는 이것을 제품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 케일과 함께 소형, 중형, 중대형 사이즈의 고온 복합형 열풍 건조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최적 조건으로 건조하는 그 건조 기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2021년 이후 향후 5년간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새우깡이나 홍삼정이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저희 업계에서 나오는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곤충 소재에 대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각광돼서 아주 롱런하고 있는 그런 인기 상품에 곤충 유래 소재를 첨가해서 기본적으로 곤충 유래 소재를 그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스타 상품과 연계해서 어떤 곤충류의 소재의 그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식용곤충 소재와 기술이 그럼 어떠냐? 우측에 캐나다 기술입니다. 왼쪽이 주식회사 케일이 보여주는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파우더죠. 가수분해했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아미노 스윗을 만들고 미럼 오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곤충류의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추출하고 만드는 능력은 이미 전 세계 수준이다. 어쩌면 리드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의 핵심 포인트는 곤충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곤충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량 사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된 곤충은 완벽한 QC를 통해서 식품 소재나 사료 소재를 쓸 때 바이오 세이프티 문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